이번 강의에서는 글자 다루는 컨트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글자 입력 가능한 컨트롤이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요. 개별 컨트롤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 다음에 내가 필요한 컨트롤은 무엇인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글자 입력하는 컨트롤에서 발생한 이벤트들, 즉 편집 이벤트에 대해서 어떻게 다루는지, 그거에 대해서 코드 작성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키보드로 인해서 신의 변화가 생기게 되는데, 이런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는지 키보드 알림 사용하는 방법을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자 입력할 수 있는 컨트롤이 뭐가 있을까요? UI 킷에는요, 기본적으로 텍스트 필드, 서치바, 텍스트 뷰 이 세 가지 정도의 컨트롤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컨트롤의 특징이 뭐가 있냐? 사용자가 터치를 하게 되면은 입력 상태로 전환이 되고요. 키보드가 나타나거나 혹은 블루투스 키보드 연결되어 있다. 그럼 블루투스 키보드를 이용해서 키를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볼 거는 텍스트 필드입니다. 텍스트 필드는 언제 사용하냐? 한 줄을 입력할 때 사용을 합니다. 그럼 텍스트 필드의 속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 필드의 속성은 오른쪽 그림처럼 있죠. 입력하는 문자열, 색상, 폰트에 대한 거, 정렬에 관련된 거, 그다음에 안내문구, 플레이스홀더라고 부르는 안내문구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배경, 이미지 같은 거, 그다음에 보더 스타일, 그다음에 글자 입력을 취소하기 위한 클리어 버튼, 그다음에 폰트에 대한 설정, 이런 속성들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텍스트 필드에 대한 속성 보게 되면은 하단에 키보드에 대한 설정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키보드에 대한 설정 굉장히 많은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문자로 고쳐주기, 자동으로 고치기, 스펠링 체크하기, 그 다음에 키보드에 대한 종류 선택하기, 이런 것들이 있고요. 여기서 몇 가지 있습니다. 리턴 키를 자동으로 활성화할 것인가, 그 다음에 시큐어 텍스트를 체크하게 되면은 암호화 문자 있죠. 눈에 보이지 않고 그냥 점으로 보이게 되는 게, 이거를 체크하면 나타나게 됩니다. 화면 하단에 있는 그림은요, 이거는 스펠링 체크를 활성화시켰을 때 잘못된 글자를 체크해주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런 형태로 내가 원하는 입력 형식에 맞춰서 키보드를 설정해 줘야 됩니다. 텍스트 필드에 있는 키보드 타입이라는 속성을 이용하게 되면은 화면상에 나타나는 키보드에 대한 종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문자 입력이 필요하다, 숫자 입력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URL 입력할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다양한 형태의 키보드에 대한 타입이 존재하게 되고요. 그래서 오른쪽 같은 경우는 입력하는 형태가 숫자 패드로 일어났을 때, 선택했을 때 나타나는 키보드의 모습입니다. 텍스트 필드를 한번 코드를 한번 다뤄볼까요? 코드로 다루기 위해서는 UI 텍스트 필드라는 클래스를 가지고 객체를 만들면 되고요. 크기 지정해주고 화면상에 추가를 합니다. 그 다음에 텍스트 필드에 대한 속성을 입력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 인터페이스 빌더에서 텍스트 필드의 속성 인스펙터에서 봤던 내용을 그대로 입력하면 됩니다. 폰트, 보더 스타일, 그다음에 편집 상태가 되면은 삭제 버튼을 활성화할 것인가, 플레이스홀더, 안내 문구를 입력하는 거 됩니다. 키보드에 대한 타입, 이메일 형태로 했고요. 스펠링 체크와 자동으로 고치기, 그다음에 자동으로 대문자 변경하는 기능, 이런 속성들을 코드를 이용해서, 프로퍼티 이용해서 값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 줄의 글자를 입력해야 되는 상황이 된다면 그때는 텍스트 뷰를 사용합니다. 텍스트 필드는 한 줄짜리 입력 컨트롤이에요. 텍스트 뷰에 대한 속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 뷰에 나타나는 글자들, 색깔, 폰트, 정렬 방식, 그 다음에 편집 여부와 그 다음에 터치로 이용해서 일부 문자를 선택하기, 그 다음에 편집 불가능한 상태가 됐을 때 전화번호나 URL 같은 거 있죠. 그거에 대한 링크로 사용하기, 이런 속성들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코드로 텍스트 뷰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 뷰에 대한 타입은 UI 텍스트 뷰가 됩니다. 프레임 만들고요. 위치와 크기를 지정해주고 화면상에 추가를 해줬습니다. 화면에 나타나는 글자들, 선택 가능 여부, 데이터 링크에 대한 속성, 그 다음에 편집 모드에 대한 속성, 이런 식으로 텍스트 뷰 코드로 한번 다뤄봤습니다. 여기서는 짧게 작성하기 위해서 프레임으로 작성했었는데요. 여러분은 이미 오토 레이아웃을 배웠죠. 그래서 제약 조건을 이용해서 레이아웃을 작성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번에 볼 거는 검색 관련된 컨트롤들이 있습니다. 검색 관련된 컨트롤로는요, 서치바가 있고 서치바에다가 하나 더 붙은 서치 디스플레이 컨트롤러가 붙어 있는 게 있습니다. 라이브러리 가게 되면은 이거는 서치바가 되고요. 얘는 서치바 앤 서치 디스플레이 컨트롤러가 됩니다.
서치 디스플레이 컨트롤러는요, 서치바에다가 뭐가 더 들어가냐? 검색 결과를 출력하기 위한 테이블 뷰가 더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서치바 그리고 서치 디스플레이 컨트롤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테이블 뷰를 먼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는 서치바 위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서치바의 속성 한번 살펴볼까요? 서치바 텍스트필드랑 거의 유사한데요. 검색을 위한 기능을 좀 더 추가적으로 제공되는 것들이 보입니다. 글자 입력에 관련된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검색에 대한 스타일, 바에 대한 스타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좀 차이가 나는 게 뭐가 있느냐? 검색을 위한 몇 가지 보조 버튼들, 그 다음에 검색에 대한 영역을 선택하기 위한 스코프 설정의 부분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단에는 키보드 선택하기 위한 키보드에 대한 속성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서치바에 대한 속성이 어떻게 화면상에 보이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경 이미지를 준 거고요. 미니멀 스타일에 가서 배경이 없는 상태, 간단한 형태가 되죠. 서치바 같은 경우는 오른쪽에 간단한 보조적인 버튼을 더 추가할 수 있습니다. 화면상에는 북마크를 추가한 상태가 돼요. 서치바 같은 경우는 하단에 스코프를 이용해서 어느 범위에 검색을 할 것인가를 추가적으로 더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코드를 한번 서치바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치바는 UI 서치바라는 타입 가지고 만들고요. 역시 위치와 크기를 지정해 줬습니다. 배경 이미지, 백그라운드 이미지 이용해서 작성했고요. 검색 결과 보이기, 서치바 오른쪽에 나는 작은 컨트롤이 됩니다. 그다음에 스코프를 이용해서 세 가지의 검색에 대한 범위를 지정해주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글자 입력에 관련된 컨트롤들은요, 편집에 관련된 이벤트를 사용을 합니다. 텍스트필드를 가지고 한번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필드에 오른쪽 버튼 누르게 되면은 이벤트 목록이 뜨게 됩니다. 컨트롤이 뜨게 되죠. 그 중에 편집에 관련된 이벤트가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입력 내용이 변경됐을 경우 editing changed, 그다음에 편집이 시작됐을 때는 did begin, 끝났을 때는 did end가 됩니다. 편집 상태가 종료될 때는 did end on exit라는 이벤트가 동작하게 됩니다. 이 중에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되는 것은 did end on exit라는 이벤트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텍스트필드 사용이 될 때는 이런 편집 이벤트를 적극적으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텍스트필드의 편집 이벤트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용자가 텍스트필드를 터치를 하죠. 그러면 텍스트필드는 편집 상태로 전환이 됩니다. 그럼 뭔가 이벤트가 발생하게 될 거예요. 편집 상태가 되면은 키보드가 나타납니다. 키보드가 나타나서 사용자가 키보드를 이용해서 입력하죠. 입력 내용이 변경이 됩니다. 그럼 아까 봤었던 편집 내용이 변경되는 이벤트가 발생하게 돼요. 한번 편집 상태로 바뀌게 되면은 불행하게도 iOS에는 자동으로 그 편집 상태를 종료시켜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즉 개발자가 편집 상태 종료하기 위한 몇 가지 방법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일단 가장 간단한 거는 did end on exit라는 이벤트를 이용해서 키보드에 엔터를 눌러서 편집 상태 종료, 즉 키보드를 감추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did end on exit라는 이벤트 연결하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벤트는요, 우리가 많이 해봤었죠. 인터페이스 빌더를 이용해서 연결할 수도 있고 코드를 이용해서 작성할 수 있을 겁니다. 한번 코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텍스트 필드에요. editing did end on exit라는 이벤트를 연결해 줍니다. 타겟 액션을 연결합니다. 그에 대한 액션 메소드가 있죠. 액션 메소드는 코드를 구현하지 않아도, 즉 연결만 돼 있어도 자동으로 엔터키를 누르면 편집 상태가 종료되면서 키보드가 사라지게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제 편집 상태를 종료시켜 줄 수가 있는데 문제가 있죠. 키보드 중에서 엔터키, 리턴키가 없는 키보드가 있습니다. 숫자 키보드,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이후에 키보드를 다루는 방법에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텍스트필드를 가지고 개발하다 보면은 간혹가다 키보드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생기게 돼요. 그런 경우에는 시뮬레이터의 하드웨어 메뉴, 키보드 메뉴를 이용해서 키보드를 나타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요, 만약에 블루투스 연결됐다 그럼 키보드가 안 나타나는 게 맞는 거죠. 그런 경우까지 고려해 가지고 메뉴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텍스트필드 위주로만 살펴봤는데 서치바나 텍스트뷰 자체도 키보드를 이용해서 글자를 입력하는 컨트롤이 됩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텍스트필드나 서치바, 텍스트뷰 같은 경우는 공통적으로 델리게이트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오른쪽 버튼 눌러보게 되면은 델리게이트에 대한 아웃렛이 보이죠. 이 델리게이트는요,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이벤트에 대한 처리를 위임시켜주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패턴입니다. 아직 우리가 이제 델리게이트를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델리게이트 다룬 장에서 한번 학습을 하시고 다시 한번 보면은 좀 더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이번에는 키보드 다루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보드를 다루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될 것은 최초 응답 객체라는 거가 됩니다. 그런데 최초 응답 객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뭘 봐야 되냐? 이번엔 응답 객체를 봐야 됩니다. 응답 객체는요, UI 리스폰더 클래스를 이야기하고요. 이 클래스는 뭐냐? 사용자 입력에 반응해주는 기능을 제공해주는 클래스가 됩니다. 그래서 뷰 컨트롤가 다 응답 객체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 중에 최초 응답 객체는요, 현재 사용자의 입력을 받아서 응답 중인 객체를 최초 응답 객체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응답 객체, UI 리스폰더에는요, 최초 응답 객체에 대한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초 응답 객체인지 판단하는 거, 그 다음에 최초 응답 객체로 만들기, 최초 응답 객체 상태에서 해제하기, 이런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키보드와 최초 응답 객체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일단 텍스트필드는 응답 객체입니다. 그 다음에 텍스트필드가 최초 응답 객체가 된다는 이야기는 사용자의 입력에 반응하고 있는 객체가 된다는 뜻이 되거든요. 그 이야기는 뭐냐? 편집 상태가 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텍스트필드가 최초 응답 객체가 되면은 키보드가 나타나게 돼요. 여기서 코드로 이 텍스트필드를 편집 상태로 만들어버리면, 즉 최초 응답 객체로 만들어버리게 되면은 키보드가 나타나게 되면서 편집 상태가 됩니다. 코드로 옮기면요, 텍스트필드를 최초 응답 객체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럼 이번엔 반대로요, 텍스트필드를 편집 상태 해제한다, 즉 최초 응답 객체에서 해제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가 됩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텍스트필드의 최초 응답 객체에서 해제하기 위한 리자인 퍼스트 리스폰더 메소드를 하게 되면은 편집 상태가 해제되면서 키보드가 사라집니다. 최초 응답 객체를 이용해 가지고 텍스트필드를 편집 상태로 바꾸고 키보드를 나타나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최초 응답 객체 상태를 해제해서 편집 상태에서 해제하고 그 다음에 키보드를 사라지게 할 수가 있었죠. 굉장히 간단한 일이 되었습니다만 좀 복잡한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화면에 텍스트필드가 여러 개가 있을 경우 어떻게 할까요? 어떤 게 최초 응답 객체일까요? 키보드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최초 응답 객체에서 해제를 해야 될까요? 이렇게 씬의 구조가 복잡하게 되면요, 어떤 거가 어떤 컨트롤이 최초 응답 객체인지를 찾아내는 과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찾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를 볼 겁니다. 일단은 뷰 구조에서 최초 응답 객체를 찾아갈 겁니다. 다른 또 하나는 편집 상태로 전환되는 이벤트를 이용해서 편집 상태인 컨트롤을 추적하는 방식으로 찾겠습니다. 먼저 뷰 구조를 이용해서 최초 응답 객체를 찾는 방법입니다. 그냥 메소드 이름은 이제 find first responder라고 지었고요. 뷰 구조를 찾습니다. 뷰의 서브 뷰를 폼으로 돌면서 first responder냐 검사를 합니다. 만약에 first responder냐 찾은 거죠. 그거를 반환해주도록 작성한 코드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뷰 구조를 이용해서 최초 응답 객체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제 코드가 있습니다만 얘는 사실 한계가 있죠. 뷰 안에 텍스트 필드가 있으면 못 찾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뷰의 복합 구조까지도 생각해서 코드를 짜야 됩니다. 이번에는 편집 이벤트를 이용해 가지고 최초 응답 객체를 찾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텍스트 필드를 가지고 할 거고요. 현재 편집 중인 텍스트 필드를 기록하기 위해서 프로퍼티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그 다음에 텍스트 필드, 모든 텍스트 필드에 편집 이벤트 있죠. editing did begin 이벤트가 발생하게 되면은 그때 편집된 편집 상태로 전환된 텍스트 필드를 기록하는 방식이 됩니다. 그래서 편집이 끝나게 되면은 이 필드를, 이 프로퍼티를 nil로 바꾸면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모든 텍스트 필드에 대해서 이벤트를 연결을 해줘야 되는 단점이 좀 있습니다. 우리가 키보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걸 보고 있죠. iOS에서는 키보드를 다루는 방법이 조금 까다로운 편이 돼요. 일단 가장 쉽게 할 수 있었던 게 키보드에서 엔터 키 눌러서 키보드 사라지게 했었습니다. did, end on, exit를 이용해서 만들었죠. 근데 엔터 키가 없는 경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first responder에서 해제하는 방식으로 키보드를 사라지게 만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first responder 찾는 과정을 했었죠. 그러면 언제 first responder를 찾아서 해제를 할까요?
이거는 우리가 사용자의 행동을 주의 있게 봐야 됩니다. 사용자가 리턴키 입력했습니다. 그때 편집이 끝났다 판단할 수 있죠. 우리가 이미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키보드 입력하다가 키보드 외의 영역을 터치할 수 있어요. 그런 경우도 편집이 끝났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키보드 외의 영역 스크롤 뷰를 이용해서 스크롤 시켰습니다. 마찬가지로 편집이 끝났구나 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런 행위가 키보드 사용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이때 우리가 키보드를 감추는 기능을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키보드 감추는 기법들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그래서 키보드를 감추는 기법으로는 키보드 외의 영역을 탭하거나 스크롤하는 거였죠. 스크롤하는 거는 나중에 다루게 된 스크롤 뷰에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볼 거는 씬의 루트 뷰를 탭하는 동작으로 키보드를 감추도록 할 겁니다. 이때 필요한 게 탭 동작을 감시하기 위한 탭 제스처 리코그나이저입니다. 탭 제스처 리코그나이저는 우리가 다루지 않았는데 이후에 다루게 될 겁니다. 그거를 미리 당겨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하는 방법은요. 탭 제스처 리코그나이저 객체를 만들면서 이 탭 동작이 발생했을 때 이 객체가 메소드로 동작하도록 만들어준 게 탭 제스처 리코그나이저가 됩니다. 이 탭 제스처 리코그나이저를요. 셀프.뷰, 즉 씬의 배경이 되는 뷰, 루트 뷰에다가 추가를 해줍니다. 이렇게 되면요. 키보드 입력하다가 키보드 외의 영역, 즉 씬의 루트 뷰를 탭하게 되면은 제스처 리코그나이저에 의해서 핸들 탭이란 메소드가 동작하게 됩니다. 그럼 핸들 탭 메소드에서는요. 최초 응답 객체를 찾아서 그 최초 응답 객체 상태를 해제하도록 만들게 되면은 키보드가 사라지게 되겠죠. 이런 방식으로 사용자의 행위, 즉 키보드 외의 영역을 탭해서 키보드를 사라지도록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키보드 알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iOS에서는요. 키보드가 나타나거나 혹은 사라지게 되면은 시스템 알림이 발생하게 됩니다. 시스템 알림은요. 키보드가 나타나는 것에 대한 알림, 키보드가 사라지는 것에 대한 알림이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알림이 필요하느냐? 키보드가 나타나게 되면은 키보드로 인해서 씬의 변화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 변화에 대처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키보드에 대한 알림을 사용합니다. 그럼 키보드로 인해서 씬의 변화하는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씬에 텍스트 필드가 두 개가 있습니다. 상단에 있는 텍스트 필드를 터치해서 키보드가 나타나더라도 이땐 별 문제 없어요. 그대로 키보드 이용해서 입력하게 되면 그게 나타나게 되겠죠. 근데 화면 하단에 있는 텍스트 필드를 터치해서 키보드가 나타나게 되면은 키보드가 그 텍스트 필드를 가려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아무리 키 입력을 해도 그게 화면상에 보이지 않게 되죠. 이처럼 키보드가 나타나게 되면은 컨텐츠 영역이 바뀌게 되고요. 그거를 대처를 해줘야 됩니다. 즉 키보드에 의해서 가려지는 부분을 없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키보드에 대한 알림을 감지해야 되는데 그때 우리가 사용하는 게 노티피케이션 센터와 옵저버가 됩니다. 그러면 노티피케이션 센터를 이용해서 옵저버 등록하는 코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드 옵저버를 하고요. 키보드에 대한 알림이 발생하면 셀프가 감지를 하다가 여기서는 뷰 컨트롤가 될 겁니다. 그래서 셀렉터로 동작하겠다라는 코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알림 감지자가 더 이상 필요 없게 되면 해제해주도록 코드 짜야 되겠죠. 그러면 알림을 이용해서 키보드가 나타났을 때의 동작입니다. 키보드가 나타나는 알림을 알림 감지자를 이용해서 알아냈습니다. 옵저버를 이용해 알아냈다면 그때 편집 중인 텍스트 필드를 찾아야 됩니다. 키보드의 크기와 텍스트 필드의 위치를 비교를 해서 키보드에 가려지는 혹은 가려지지 않는지를 판단합니다. 키보드에 가려지게 되면은 스크롤 시켜주는 방식으로 우리 눈에 보이도록 만들어야 되겠죠. 키보드에 가리지 않는다면 이동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이런 동작은 스크롤 뷰와 같이 쓰는 게 좀 더 자연스럽게 됩니다. 이 부분은 스크롤 뷰를 다른 부분에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고 지금은 키보드 알림에 대해서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보드 알림이 발생하게 되면요. 옵저버에 있는 메소드가 동작합니다. 이때 파라미터로 전달되는 게 알림의 객체가 전달이 돼요. 키보드에 대한
알림 객체에는요, 유저 인포를 이용해서 키보드에 대한 크기를 얻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키보드에 대한 크기를 얻어올 수가 있고요. 이것을 최저 응답 객체, 즉 텍스트 필드를 찾아서 키보드에 의해서 가려지는지 가려지지 않는지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키보드 알림을 이용해서 키보드의 크기를 얻어내고요. 그 다음에 편집 중인 텍스트 필드를 찾아서 위치 비교, 키보드에 가려지느냐 혹은 가려지지 않느냐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키보드 알림을 이용해서 키보드 다루는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텍스트 필드를 이용해서 키보드에 대한 이벤트 다루기, 그 다음에 키보드 알림 사용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좀 절약하기 위해서요, 이미 씬을 좀 만들어 놨습니다. 텍스트 필드와 스위치를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에 아웃렛과 스위치에 대한 이벤트를 미리 만들어 놨습니다. 먼저 할 거는 키보드 나타나게 되면은 엔터키를 이용해서 키보드 감추는 기능입니다. 텍스트 필드의 오른쪽 버튼 누르게 되면은 편집 관련된 이벤트가 많이 있죠. 거기 did end on exit를 연결만 해 놓으면 어떤 결과가 생기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 입력을 하고요. 키보드가 잘 안 나오죠? 하드웨어 가서 키보드 토글에서 나타나게 할 수가 있습니다. 키 입력을 하고 나서요, 자동으로 키보드가 내려가지 않습니다. 이때 did end on exit 이벤트가 연결된 상태라고 한다면 리턴 키를 이용해서 사라지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봤듯이 리턴 키가 없는 경우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퍼스트 리스폰더 상태를 해제하면 됩니다. 그거는 스위치를 이용해서 한번 동작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위치가 오프가 되면은요, 텍스트 필드에 스위치가 오프가 되면은 텍스트 필드에 리자인 퍼스트 리스폰더에서 최초 응답 객체 상태를 해제하도록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온이 되면요, become first responder에서 first responder로 만들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 우리가 텍스트 필드를 터치하지 않고도 자동으로 편집 상태로 변환되고 키보드가 나타나게 됩니다. 스위치를 다시 ON하면 편집 상태로 변환이 되면서 키보드가 나타납니다. 키 입력을 하죠. 이번엔 디자인 퍼스트 리스폰더에서 편집 상태가 종료가 되면서 키보드가 사라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퍼스트 리스폰더를 이용해서 키보드를 다룰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키보드에 대한 알림을 이용하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보드 알림은요, view did appear에다가 작성하겠습니다. 노티피케이션 센터를 이용할 거고요. 거기다가 add observer에서 등록을 합니다. 옵저버가 되면 셀프로 할 거예요. 뷰 컨트롤러가 옵저버가 되도록 할 거고요. 셀렉터로는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알림 이름은 노티피케이션의 네임에 키보드 will show로 하겠습니다. 그럼 키보드가 나타나기 전에 발생하는 시스템 알림을 받아서 셀프에 있는 핸들 키보드 show가 처리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등록한 거는 해제를 해줘야 되겠죠. 노티피케이션 센터 이용해서요, 디폴트 이용해서 리무브에서 옵저버를 해제를 해줘야 됩니다. 알림에 대한 셀렉터로는 알림 객체가 파라미터로 전달이 돼요. 노티피케이션이라는 객체가 전달이 됩니다. 그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트 이용해서 메시지 잘 동작하나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알림에 전달되어 있는 정보를 통해서 키보드에 대한 정보를 얻어낼 수가 있어요. 유저 인포 통해서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실행해보고 키보드에 대한 알림이 동작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작시킵니다.
키보드가 나타나도록 만들겠습니다. 터치를 해서 키보드가 나타납니다. 시스템 이벤트가 발생하게 되고요. 알림이 발생하죠. 옵저버 이용해서 동작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많이 출력이 됐네요. 그래서 알림에 대한 정보가 나타납니다. 여기서 키보드에 대한 높이 정보가 나타나요. 여기서 키보드에 대한 높이가 어디 있을까요? 258 정도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키보드에 대한 정보,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에 대한 정보 같은 것도 발생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키보드에 대한 알림까지 코드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글자 입력 컨트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먼저 살펴본 건요, 글자 입력하는 기능을 제공해준 컨트롤을 봤었죠. 텍스트 필드, 서치바, 텍스트 뷰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텍스트 필드 중에서 편집 이벤트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을 봤습니다. 편집이 됐을 때, 편집령이 변경됐을 때, 편집이 끝났을 때 이런 편집에 관련된 이벤트를 봤었고요. 그 중에 did, end, on, exit를 이용해서 엔터키를 이용해서 편집 상태 종료하기를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키보드 다루기를 봤었죠. iOS는 키보드 다루기 상당히 좀 까다롭습니다. 키보드를 감추기 위해서 응답 객체, 그 중에 최초 응답 객체를 살펴봤었고요. 그 다음에 키보드 알림 이용해서 신 영역의 변화, 그때 키보드의 컨텐츠가 가려지지 않도록 하는 기법들을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글자 입력 컨트롤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